자, 1차원.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 거리. 예. 점을 나타낼 때 변수가 하나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때 선분 AB는 뭐다? 여기서 요거 뺀 거지? 그지만 명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값을 쓴다 했어. 그 다음에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니까 요걸 넘기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루트 S2-S1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했지. 그 다음 1차원, 2차원 두 개가 모여서 2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점을 나타낼 때 뭐요? 변수가 몇 개 필요해? 변수가 두 개 필요한 거야. X좌표, Y좌표. 2차원 점 B. 그래서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푼다 했어. 그래서 선분 AB는 루트 X좌표의 차이야. X하고 Y는 따로 놀아요. 한 지붕의 두 가족이에요. 두 가족. 알았지? 그래서 S2-S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두 점 사이 거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학년 되면 기하에서는 공간좌표를 배워요. 공간좌표. 공간좌표. 공간에서는 변수가 몇 개냐? 3차원이니까 변수가 3개인 거야. 그래서 요 점을 나타낼 때 변수가 3개 필요한 거야. 그럼 이때 두 점 사이 거리는 3개인 거야. 3개. 알겠지? 차원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변수가 하나씩 더 생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식은 몇 개 안 돼. 근데 그게 뭐요?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야. 알았지? 도형의 성질. 도형의 성질하고 연결돼 가지고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대표 예제 한번 봐봅시다. 자, 일부러 풀어. 원래 공부란 것은 쉬운 문제부터 쭉 올라가는 게 공부가 더 좋은 거야. 맨 어려운 문제 풀면 힘들어. 포기하는 게. 그래서 기본기를 계속 하면서 하는 게 선생님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한번 1번 원점 O와 점 A 사이 거리 OA를 말하는 거지. 루트 X좌표의 차이. 요거 뺀 거에 Y좌표의 차이. 이 10이 되도록. 자, 근데 앞으로 선생님 이렇게 안 풀 거야. 요게 더 좋은 것 같아요. OA가 10이잖아. 그럼 루트 있으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양변 제곱해버려. 그런 다음에 제곱은 뭐예요? 요걸 그대로 여기 써주는 거야. 그래서 77에 49. 그래서 50A 제곱은 그래서 A 제곱은 2. 그래서 A는 모두 구하시니까 뭐요?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네. 맞죠? 자, 2번도 맞아 할까요? 2,A 2 6, 마이너스 1 AB 사이 거리가 4루트 2야. 그러면 여기서 양변 제곱해버리니까 바로 그럼 16 곱하기 2 32. 그럼 이거 뭐요? X좌표의 차이 제곱 Y좌표의 차이 S2-S1의 제곱이나 S1-S2의 제곱이랑 같아. 그래서 요거부터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야. 요게 30이다.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해도 되지만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냐. 그래서 요거 넘어가면 16. 그래서 우리가 요거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운 거에 그래서 A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4. 자, 요것도 그냥 이렇게 쓸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4 아니고 4 또는 마이너스 4. 그럼 A는 4에서 1을 빼니까 3. A는 마이너스 5. 알겠지? 양수 A 값은 3이 되겠죠? 자, 한 장 넘겨봐요. 예제 2번. 자, 얼른 풀어봐요.
자, 봅시다. 예. 만약 처음에 이제 여러분 공부할 때,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거든. 좌표를 나타내. 예. A, 마이너스 3,0, B,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뭐 어디 있어야 같은 거리겠어? 대략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P, 뭐 X좌표가 0, Y좌표 몰라.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예. 그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있잖아. 반드시 정확하게 그려야 할 때만 이렇게 그리고, 원은 좀 대부분 좀 그리는 게 좋긴 하지만, 이제 첫 번째 단어는 굳이 이렇게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상상으로 푸는 거야. 같은 거리잖아. 같은 거리에 있대, T가. 근데 어디 위에 있어요? Y축 위에 있으니까 뭐예요? X좌표가 0이겠죠. 상상으로 푸는 거야, 상상으로. 그래서 요 거리, AP와 요 길이, BP가 같다. 요거 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풀면 루트가 나오니까 양면 제곱. 자, 그러면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0 마이너스 마이너스 3, 3의 제곱, A 마이너스 0의 제곱,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제곱, A 마이너스 2의 제곱. 9 플러스 A 제곱은 1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그래서 이것도 이제 4A는 요거 넘어오니까 어떻게 돼? 5에서 9를 빼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네. 아, 그리고 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제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근데 주의할 거 뭐예요? 요게 답이 아니야. 항상 이제 서술형 애들 뭐가 중요해? 뭘 구하랬어? 점의 좌표야. 그러니까 A가 답이 아니라 답은 0,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마지막에. 그래서 항상 검토가 필요해요, 검토가. 그 다음에 이런 풀이가 여기 있는 거야. 책에 여기 풀어서 와서 시간 딱 봐. 자, 그 다음 대표 예제 3번. 자, 풀어보세요. 자, 지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고, 그래서 좀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직선이라든지 원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결국 어려운 문제는 뭐예요? 자꾸 보면 익숙해 돼요. 그러면서 쉬워지는 거야. 근데 자꾸 봐야 돼. 자, 봅시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 S축 위의 점이니까 뭐요? P점이 좌표 나야겠죠? 상상하는 거야. Y좌표가 0이지.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 두 가지예요. 제곱의 합. 한글로 써볼게. 제곱의 합의 최소값. 얘는 뭐예요? 거리의 합인 거야. 그래서 제곱이 없는 거는 거리의 합. 얘는 제곱의 합인 거야. 그럼 풀이 방법이 어떻게 돼? 얘는 뭐요?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니까 2차식이 나와.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는 항상 2차 함수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명제 배우면 산수 계하고 들어가는 거야.
제곱의 합은 이차함수고 거리합은 일직선으로 푸는 거야. 일직선 최단 거리.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은 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A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E 마이너스 0의 제곱. A 마이너스 7의 제곱.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의 제곱. 맞지? 자 A 제곱 A 제곱 2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마이너스 14A 그래서 마이너스 12A 더하면 뭐예요? 5. 자 그러면 꼬리를 찾고 구해볼까요? 자 절반의 제곱 더해주고 빼주고. 자 지금 문제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따 고행 풀 때 이해가 가는 거야. 자 이거 뭐예요? A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8 플러스 5 마이너스 14. 그래서 어떤 말이에요? A가 3일 때 요걸 여기가 Y로 보는 거지. A가 3일 때 뭐예요? 마이너스 13이 가장 작잖아.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3인 거야. 어디 쓸렸나? 잠깐만 여기 이거 안 썼다. 50 맞죠? 그러면 뭐야? 55. 그럼 얼마야? 55에서 18을 빼니까 37?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37이 되죠. 자 봐봐. 요거 몇 차 함수예요? 요것이 뭐예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꼭지점 잡기 어떻게 돼요? A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 다음 여기 꼭지점 잡기 어떻게 돼? 7이 되지. 신기하게도 요 가운데는 뭐예요? 평균이야 평균. 알겠죠? 요거 기억이 나이? 알겠지? 빨리 풀 때 이제 써먹는 방법이야. 요거 2차식, 요거 2차식. 그러면 2차 함수 두 개 나오잖아. 그럼 더한 값은 뭐냐? 꼭지점 좌표가 요네들의 평균이야. 3개짜리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평균이라는 사실을 알고 푸는 거야. 그럼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만약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해? 이건 2차 함수 문제가 아니야. 그때는 좌표를 그려봐야 돼요. A 좌표 마이너스 1,2 B 좌표 7,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P는 어디 있는지 몰라. X축 위에 있대. 어딘가 있어. 예를 들어 여기 있다 해봐. 그럼 이제 이걸 A, 1이라 나오겠지. 그럼 문제 뜻이 뭐예요? AP 길이 BP 길이 요 길이 플러스 요 길이. 근데 최소래. 그럼 최소란 말은 뭔 말이겠어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갈 때 꺾여서 가면 최단 거리가 된다 안 된다? 최단 거리 아니겠지? 그래서 최단 거리는 어떻게 된다? 일직선으로 가야 된다. 일직선. 그래서 여기서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T가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값은 어떻게 돼요? AP 플러스 BP 길이는 가장 짧은 거리가 뭐냐? 요 길이인 거예요. AB 길이. 그래서 루트 7 마이너스 8의 제곱 2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래서 64 플러스 9. 그래서 루트 73. 요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나중에는 요 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어요. 요 점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반면을 세운 다음에 x절편을 구하면 요 P점 좌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가지 유형을 잘 기억해. 자, 그 다음 이제 4번.
자, 봅시다. 예. 이제 사건은 뭐예요? 어떤 삼각형이 나오냐? 그러면 딱 세 가지밖에 없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뭐예요? 정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름의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되면 직각삼각형. 요 세 개 중에 답이죠. 그래서 AB 길이는 얼마야? 루트 요거 차이 2의 제곱. 요거의 차이 2의 제곱. 루트 8. BC 루트 6의 제곱. 요거의 차이 2의 제곱. 그러면 36 플러스 4 40. 그럼 이미 요건 탈락이네. 그 다음에 CA 루트 요거의 차이 4 46. 그 다음에 요거의 차이 4의 제곱 16 16 32. 예, 요것도 탈락. 예,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요거의 제곱은 요 두 개 합과 같은 거죠? 요게 답이지. 자, 그러면 그래도 표시해 봅시다. B, C, A. 여기가 40, 루트 40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뭐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인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봐봐.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처음부터 그럴 수 없어. 처음에는 이렇게 풀 수 있어.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상상으로 푸는 거야. 상상으로. 연습이 되고 나서.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자, 얼른 볼 때마다 계속 반복해야 돼. 반복. 정삼각형 정의가 뭐야?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특징은 성질이 뭐야? 세 내가 크기가 모두 60도 같다.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뭐라 해? 수직 이등분 하는 거야. 여기 꼭지각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수직으로 이등분 하는 거야.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나중에 원에서 다 나와. 원에서 편이 있잖아.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을 긋잖아. 그럼 여기 위에 원의 중심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긋든지 뭐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왜? 두 밑각 크기가 같고 변이 여기 수직이니까 수직 이등분이 되니까. 알았지? 다 연결돼. 다음에 직각삼각형 정의가 뭐야? 한 내가 크기가 90도의 삼각형이고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길이 제곱에 같다. 이건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죠. 빗변의 중점은 세 꼭지점이 이루는 거리가 같다. 세 꼭지점이 이루는 거리가 같다. 민준아, 이거 뭔 뜻이야? 그러지? 외심. 자, 직각삼각형은 항상 중요한 게 뭐야? 자, 다시 한번 복습이 아닌 계속 복습해야 돼. 왜? 문제 풀 때 안 떠오르면 안 되니까. 자, 중심이 있어. 지름. 자, 반원에 대한 중심각이 반원에 대한 중심각이 180도이면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 절반, 90도죠. 요게 뭐예요? 직각삼각형이야. 알겠지? 그럼 요 점이 뭐예요? 외심이에요, 외심. 여기서 요 삼각형의 외심. 해점에 이르는 거리는 뭐예요? 전부 같은 거야. 그래서 항상 직각삼각형 만나면 반원을 그려요. 무조건 습관적으로. 알겠죠? 습관적으로 반원을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강조하니까 민준이 바로바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표시해야 돼. 습관적으로.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 5번. 요것도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거지. 자, 이게 뭐예요? 파푸스의 중선정리야. 중선정리. 얼른 외우세요. 빨리 공식 외워.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책에는 요 증명이 중학교 때 내용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증명되어 있다 했죠.
그것을 이제 뭐요? 좌표로 도입해서 푸는 게 고등학교 문제 됐어. 자, 한번 해볼게. 자, 무게중심 한번 생각해볼까? 무게중심. 무게중심 저기가 뭐예요? 무게중심 점이 세 중선의 교점. 중선이 뭐야? 중선이 중선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예요. 넓이를 이등분하는 뭐냐면 요 BC의 중점을 잡아. 그리고 연결하면 넓이가 이등분돼. 왜? 높이가 삼각형,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 B. 자, 외워. 엄청 많이 나와. 자, 이게 높이가 같잖아. 그럼 그때 넓이 B는 뭐예요? 요 밑변의 길이 B와 같은 거야. 왜? 실제 넓이 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약분되니까 약분되면 M만 남는 거야. 그거야. 여기 봐봐요. 높이가 같으니까 요 밑변의 길이 B가 같으니까 넓이가 같은 거야. 그때 이해하세요? 그래서 세 중선의 교점. 세 중선의 교점. 여기가 무게중심이잖아. 그래서 무게중심 성질은 뭐예요? 각 꼭지점으로부터 중선을 2대1로 내분한 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요 6개의 넓이는 뭐예요? 전부 다 같아잉? 알겠지? 전부 다 같아. 6개 넓이는 모두 같아잉?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선 정리가 뭐냐? 자꾸 들어야 돼. 그러면 잘 게 돼요. 자, 중선이니까 뭐예요? BC의 중점 찾겠지? 여기를 D라고 해봐. 그럼 뭐가 성립되냐? 저거를 외우지 말고 형태를 기억을 해. 요 길이의 제곱 플러스 요 길이의 제곱은, 자, 요 길이의 제곱 플러스 요 길이의 제곱은 2배의 중선이니까 여기 같잖아. 요 길이 제곱 플러스 요 길이 제곱이다. 알겠지? 형태를 기억해요. 형태를. 요 길이 제곱 플러스 요 길이 제곱은 요 길이 제곱, 아니 요 길이 제곱 플러스 요 길이 제곱 2배. 그래서 그 증명은 여러분들 고쟁이 봐보세요. 고쟁이 8번에 있잖아. 고쟁이 8번. 고쟁이 8번에 이제 증명이 있는데 그것은 중학교 때 내용이야. 피타고라 정리로 증명한 거. 요거는 선생님 시간상 항해하겠어요. 이거 봐봐요. 요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좌표 평면 위로 옮겨 올려. 여기를 중점을 잡아. 중점을 잡아가지고 여기를 A, B, 여기를 C, 0, 여기를 마이너스 C, 0 해가지고 길이 구해가지고 같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요거랑 요것이 같다. 요건 선생님 생각할게요. 수업 시간 다 해서. 그래서 요거랑 요게 같다. 그래서 증명이 돼. 이따 한번 봐. 궁금한 사람은. 자, 그러면 실제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는 거야. 봐봐. 언제 떠오르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중성정리를 떠오르는 거야. 뭐라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자, 그럼 저기 봐봐요. 이거 뭐예요, 이거?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죠? 그 다음에 중점 나왔지? 그러면 중선정리인 거예요, 무조건. 알겠지? 문제 접근할 때 방법이야.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AB 길이가 5, BC 길이가 7, 그 다음에 CA 길이가 4, 그 다음에 점 D가 CA의 중점이래. CA 여기네 여기. 그럼 뭐야? 중점이니까 뭐 여기 4가 뭐야? 2로 바뀌겠네. 그럼 여기서 연결하는 순간 얘가 뭐요? 중선이야, 중선. 그래서 중선 정리 들어가는 거야. 중선 정리. 자, 어떻게?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은 뭐라고? 2배의 요 길이의 제곱 BD의 제곱
플러스 요 길이 제곱 2의 제곱. 알았죠? 형태를 기억해. 형태를 요 길이 제곱 플러스 요 길이 제곱은 2배 요거 제곱 요거 제곱. 그래서 25 플러스 49는 2 BD의 제곱 플러스 4. 그러면 74 2로 나누니까 37 요거 넘어가니까 BD의 제곱은 33. 그러면 BD는 얼마요? 루트 33. 알겠죠? 그래서 루트 33이 되는 거야. 자, 파푸스의 중성정리는 언제 쓴다?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중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왜 중점이 나오면 뭐예요? 중선을 연결할 수 있거든. 중선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원이 끝나서 이제 여기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고정이로 들어가 봐요. 자, 똑같은 문제를 여러분 풀잖아. 그럼 두 문제는 뭐예요? 속도가 빨라져. 속도가 빨라져야 돼. 자, 볼게. 자, 봐봐. 직선 있어. 자, 상상해서 그리는 거예요. 여기 위에 저 P가 있대. 그냥 상상해서 그려요. 그 두 점 A, B가 있대. 뭐 아무데나 그려요. 여기 그려도 여기 내가 관계없어. A 여기 있대. B. 자, 처음에는 정확하게 그려봐. 그리고 나서 한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상상으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P에서 A, B에 이르는 거리가 같잖아. 여기 같다는 거예요. 여기. 핵심 포인트가 이거잖아. 이거. 그래서 AP 길이와 BP 길이가 같다. 요거 풀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대신 여기 문자 두 개인데 식이 하나잖아. 그래서 여기 뭐요? 요 점이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넣으면 그래서 B를 뭐로? 2A-3 한 문자로 통일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요거에서 양면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고, 자, 그러면 이제 S2-S1 A-5의 제곱 Y2-Y1 2A-3 플러스 2 S2-S1 공식은 간단해. 그걸 적용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확장되는 거야. Y2-Y1 2A-3 3. 자,
a제곱 a제곱 4a제곱 4a제곱 사라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2ab 4, 6에 24 66에 36 자 4a 마이너스 4a 없어지고 5 넘어가면 14a 26 40 넘어오면 14 그래서 a는 1 일단 b는 뭐예요? 여기다 1넣으니까 b는 마이너스 1 따라서 a와 b를 더하면 0이 되겠지? 자, 그 다음 21번 해볼까? 나머지 문제는 오늘 숙제야. 선생님 내일 한번 검사하겠어요. 자, 21번. 자, 볼까? PA의 제곱, PB의 제곱, PC의 제곱. 최소값이네. 그럼 2차 함수인 거야, 2차 함수. 자, B점 좌표가 A, B로 나왔으니까 그냥 풀어볼게요. 처음에는 그냥 뭐요? 두 점 사이 거리 제곱하니까 루트 벗겨지니까 A-1의 제곱, B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PB A 플러스 3의 제곱, B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PC의 제곱, A 마이너스 5의 제곱, B 마이너스 6의 제곱. 2차 함수 생각하는 거야, 2차 함수. 자, 그 다음에 요거 얼른 할게. A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3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35 그 다음에 B제곱 2B 플러스 1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 B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36 3B제곱 마이너스 20 18B 플러스 52 53 자, 근데 여기 2차 함수야 원래. 그래서 2차 함수인데 여기서는 요 B가 있잖아. 그럼 따로따로 하는 거야, 따로따로. 꼭지점 잡고 구하는 것이 완전 제곱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B제곱 마이너스 6B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3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에서 더하는 거 뭐예요? 32 3 요거 B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7 하니까 얼마야? 26 맞죠? 네. 자, 그럼 최소라는 건 뭐겠어? A, B가 실수니까 첫 번째 풀이는 뭐요?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 네. 그래서 요게 0일 때 가장 작은 거지.
그래서 A가 얼마? 1, B가 3. 그럴 때, 요 Y 값은 어떻게 돼? 요거 더하기 요거. 58. 58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요게 최소값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당황할 수 있어. 요 세 개 합을 물어본 거야. 그래서 62.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뭔 말했어요? 평균을 말했잖아. 평균. 야, 생각해봐 이제. 요거 평균이 얼마야? 평균이. 하나는 1이고 마이너스 3이고 5. 평균이 얼마야? 그러면 얼마야? 2. 뭐야? 잘못됐네. 3분의 3. 1이지? 1이 요 1인 거예요. 알겠죠? 빨리 풀려면 그렇게 하는 거야. 요거 평균. 여기가 마이너스 1, 4, 6. 그럼 요거 세 개 평균이 얼마야? 3분의 9, 3. 요 3이 요거였던 거야. 그래서 A하고 B를 바로 여기다 대입하면 최소값 58이 바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게 결국 평균이야. 그 빨리 풀면 또 방법 뭐예요? 뭐 마이너스 2분의 B 해도 되는 거지. 알겠지? 자, 요거 문제 한번 쭉 풀어봐요.